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강의를 할 링키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계속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3급, 2급, 1급, 네, 1, 2, 3급에서는 프로그래밍이 다 출제가 되고요. 2급, 3급에서는 5문제가 나오고 1급에서는 2문제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1급에서는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모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리스트까지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배우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코딩이 1급에서는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1급에서 10번 문제에서는 리스트가 출제가 됩니다. 약간 공식처럼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급하고 3급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변수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한 부분은 2, 3급에서는 항상 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변수를 많이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뭐 책을 사셔서 응용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뭐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학교나 이런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은 정말 아주 창의력을 발휘해서 아주 신기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변수의 어떤 걸 알려주면 아주 활용을 잘 하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를 예를 들어 뭐 스마트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탄소 문제, 네, 그런 어떤 환경 문제, 어떤 이런 주제를 학생들한테 줘도 그거와 응용해서 변수를 활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봐라, 코딩을 짜봐라. 이 주제만 줘도 학생들은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풀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또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들도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주제에 맞는 배운 것들을 주제에 맞게 한번 응용해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보시는 것도 코딩을 잘하고 그렇게 기출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변수, 1, 2, 3급에서 다 출제가 되는 변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는 또 마찬가지로 1, 2, 3급에서는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엔트리나 스크래치에서도 그런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누가 주고받냐면 오브젝트끼리, 스크래치에서는 스프라이트끼리, 각자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신호를 다른 오브젝트에게 주면 그 신호를 받은 오브젝트는 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의 동작이나 어떤 실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호 주고받기는요, 조금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변수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울 신호는 엔트리에서 어떤 블럭 쪽에 있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는 우리 시작 팔레트, 시작 부분에서 블럭들이 모아져 있죠. 그래서 시작 블럭에 모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시작 블럭에 있는 걸 세 개로 한번 나누어 보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 부분입니다. 근데 이벤트,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판단할 때 이벤트 부분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그때 배운 판단은 예를 들어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가고 오브젝트가 왼쪽 키를 눌렀을 때 왼쪽으로 가고 어디에 닿았냐라는 걸 어떤 조건문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에 나오는 이벤트, 얘도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결국엔 어떤 특정 상황에 정해진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닿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특정 상황에 대한 일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시작에 있는 이벤트는 여러분들 앞에서도 계속 했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어떤 특정 행동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 마우스를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그럼 그 오브젝트가 뭐 마우스를 따라다니나 이런 어떤 특정 정해진 일을 하는 이벤트가 시작 블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진 않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번 시간에 할 신호 부분이 이 두 번째 파트에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뭐 대상 없음 신호를 받았을 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신호라는 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없음 신호를 받았을 때 대상 없음 신호 보내기, 보내고 기다리기, 이렇게 세 가지 블럭으로 저희는 신호를 오브젝트끼리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신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신호는 변수와 같이 지난 시간에 변수 만들었을 때 속성 창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변수를 만들었죠. 예를 들어 점수, 그리고 뭐 시간, 이런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호에서도 우리가 속성에 들어가서 추가해서 신호 추가하기를 클릭하셔서 신호를 추가하면 이 대상 없음이 그 추가된 신호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신호 만들기는 해보실 텐데요. 자, 신호를 만들면 그 신호, 예를 들어 내가 뭐 저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이동이라는 어떤 신호를 어느 오브젝트에게 보냈어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가 그 신호를 다른 오브젝트가 받으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프로그램을 더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호를 보내기, 보내고 기다리기, 그리고 신호를 받았을 때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신호 블럭들이 시작 부분에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에서 또 세 번째 파트에 장면이라고 있습니다. 네, 장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장면이에요. 네,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들을 계속 실행하면서 왼쪽에 어떤 오브젝트들을 만들며 왼쪽에 실행 화면이 있죠. 네, 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지금은 하나로 딱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처음 엔트리를 열면. 그런데 장면 추가하기를 하면 장면이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예를 들어 뭐 학교 장면이에요. 네, 그러면 학교 교실 안의 장면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장면을 추가했을 때는 내가 학교 끝나고 나와서 앞에 뭐 놀이터를 갔어요. 그럼 놀이터 장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 안에 들어와서 뭐 간식을 먹고 있는 장면. 이런 식으로 장면을 3개 정도 추가해서 자, 학교 안에서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코딩을 쭉 짤 수 있구나. 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원에 갔을 때, 놀이터에 갔을 때 장면, 그 다음에 집안에서의 장면들을 각각 장면별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면이 여러 개인 거는 약간 스토리텔링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장면을 여러 개 놓고. 네. 그리고 화면을 움직이면서 다음 장면으로 바꾸기, 다음 배경으로 바꾸기처럼 다음 장면으로 바꾸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한번 예제를 통해서 신호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만드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속성 창에 들어가시면 변수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성 창에 들어가시면 신호라는 약간 모양이 정말 신호 보내는 것처럼 생겨 있어요. 앞에 아이콘처럼. 자, 신호를 클릭하셔서 신호 추가하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학교 가자라는 변수 만드는 것처럼 학교 가자라는 신호를 추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블럭들에서 우리가 학교 가자라는 신호가 변수 추가되듯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블럭을 사용해 볼 거냐면 학교 가자라고 신호를 보내는 블럭을 한번 써볼게요. 자, 왜냐하면 아까 신호를 받았을 때도 있었고요. 신호를 보내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라는 블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신호를 받았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신호를 받으면 어떤 다른 행동을 하면 되니까 그 밑에 블럭들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 되는데 신호 보내기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의 차이점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가자 신호를 먼저 보내는 블럭은요.
자, 첫 번째 코드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실행 화면을 먼저 보시면요. 어떤 걸 실행을 하려고 하냐면, 자, 아이와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있는데, 자, 학교 가자라고 어떤 신호를 보내면 엄마는 미리 준비했구나, 가자라고 말하고, 아이는 신호를 받으면 준비 다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실행 화면을 보면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네. 동시에 준비 다 했어요. 미리 준비했구나, 가자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코딩했을 때 이렇게 동시에 얘기하냐면, 자, 엄마 오브젝트의 코드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네. 학교 가자 신호를 만들었던 그 신호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아이한테. 네, 그래서 학교 가자 신호를 보내기를 하면, 네, 누가 받겠어요? 아이가 받겠죠. 그럼 아이가 아이 오브젝트에 학교 가자 신호를 받았을 때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 다 했어요 라고 2초 동안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런데 신호를 보낸 이 엄마 오브젝트를 보시면 학교 가자 신호를 보낸 다음에 미리 준비했구나, 가자를 바로 밑에 블럭이 실행이 돼요. 자, 우리 첫 시간에 코딩할 때 배웠습니다. 순차. 자,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기다리기 블럭이 없이 그냥 쭉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엄마 오브젝트는 신호를 보내고 학교 가자 신호를 보내고 바로 아래에 미리 준비했구나, 가자라는 블럭을 바로 실행합니다. 왜냐하면 몇 초 기다리기도 없고 그냥 쭉쭉쭉 컴퓨터는 순차대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신호를 보내고 미리 준비했구나, 그래서 이 말풍선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이는 신호를 받고 바로 준비 다 했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행 화면을 보면, 자, 준비 다 했어요와 미리 준비했구나, 가자가 동시에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먼저 준비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엄마가 미리 준비했구나, 가자라고 어떤 시간 간격을 두고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시간 간격을 기다리기 블럭을 써도 되겠지만 1초 기다리기, 2초 기다리기 블럭을 써도 되겠지만 몇 초를 기다려서 말풍선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몇 초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블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똑같은데 학교 가자 신호 보내기 블럭이 아닌 학교 가자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블럭으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 하나 블럭만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를 보내고 기다립니다. 이 블럭은 뭐 할 때까지? 신호를 받은 그 블럭 아래에 블럭들이 실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보내고 기다리기 아래에 있는 미리 준비했구나, 가자라는 블럭을 실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호 보내고 받은 오브젝트가 실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보낸 자신의 다음 블럭을 실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실행 화면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실행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준비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미리 준비했구나,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시작 학교 가자를 보내고, 그러니까 받았을 때 아이가 먼저 준비 다 했어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엄마 오브젝트로 와서 보내고 기다렸으니까 그 받은 블럭의 코딩이 다 프로그램 실행이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구나, 가자라고 그제서야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건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때문에 동시에 말하고요. 네. 보내고 기다리기 블럭을 쓰면 다음 블럭, 받은 블럭이 실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자신의 아래에 있는 블럭이 실행을 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저기 많이 쓰여요. 사실 보내고 기다리기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기다렸다가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기출문제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다리기를 쓰는구나 라는 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 네, 이 블럭을 실제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신호 보내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아,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구나. 그러면 내가 신호 보내기 예제를 뭘로 쓰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실제 내 주변 생활에 있을 때 내가 생활하는 데서 신호를 주고받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서 연습을 통해서 신호 보내기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예제는 생일 파티 옷 코디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실행 화면을 한번 볼게요. 그 모델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델이 있는데 제가 이 모자와 상의와 바지 하의와 신발을 각각 오브젝트로 지금 이렇게 위치시켜 놨어요. 네, 그래서 생일 파티가 있는데 그때 입을 옷을 난수로 막 움직였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걸 신호 보내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일 파티에 어울리는 옷을 골라줘 하면 이렇게 난수로 제가 지정해 놓은 모자와 상의와 하의와 신발이 움직이다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 중에 하나가 딱 선택이 됩니다. 옷을 골라주는 거죠. 코디해 주는 겁니다. 네. 스페이스를 누를 때마다 옷이 새롭게 코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생일 파티 옷 코디하는 이런 실행 화면을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신호 보내기 블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를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옷을 선택하는 신호. 왜냐하면 우리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난수로 보였던 옷들이 딱 하나의 그 난수 중에 한 개로 고정돼서 선택이 되는 옷 선택 신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옷 코디 시작하기 난수로 막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름을 옷 코디 시작하기라는 신호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브젝트를 한번 볼게요. 모델 오브젝트입니다. 네, 이 모델 오브젝트는 실제 엔트리에 있는 오브젝트이고요. 자, 이 모델 오브젝트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요. 자, 생일 파티에 어울리는 옷을 골라줘라고 2초 동안 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만든 신호 있죠. 옷 코디 신호를 보냅니다. 네, 신호를 보내면 받으면 바로 그냥 실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옷 코디 시작 신호를 누구한테 보낼까요? 자, 각각의 모자, 상의, 하의, 신발의 오브젝트에게 옷 코디 시작의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옷 코디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누가 각각 4개의 의상들의 오브젝트의 옷 코디 시작을 똑같은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 코디 시작 신호를 받으면 자, 계속 반복합니다. 아까 옷이 막 난수로 막 보여졌죠?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자, 모양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보시면 이 아래 보시면 지금 여기는 하의 모양의 바지와 제가 치마를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드레스 같은 치마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양 추가하기를 클릭해서 거기에 3-4개의 더 모양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은 지금 하의 쪽에는 바지와 치마 2개의 모양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양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바지의 경우에, 바지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1번, 2번, 1번, 2번 모양을 무작위로 계속 무작위수만큼, 그러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2개의 난수로 왔다 갔다 하겠죠. 모양을 바꿀 겁니다. 자, 바꾸는데 일률적으로 몇 초 기다리면서 바꾸는 게 아니고 0.2초부터 0.5초 사이에 무작위수만큼 난수로 초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옷이 막 입혀지는 모양이 아니고요. 아까 실행화면에 보셨을 때 모자는 보였다가 갑자기 바지가 보였다가 이렇게 동시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네, 약간 어긋나게 보였죠. 네, 그래서 초광경을 약간 각각 오브젝트에게 난수로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난수로 보이는 거고요. 난수 초만큼 보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옷 코디 시작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모양도 무작위수로 바꾸고 시간도 무작위수로 바꿉니다. 무작위수로 바꿔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신호를 2개 만들었습니다. 옷 코디 시작하기는 했고요. 옷 선택 신호가 있었습니다. 자, 걔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다시 돌아오면 이 모델 오브젝트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옷 선택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를 썼습니다. 자, 얘는 왜일까요? 왜 보내고 기다렸을까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옷 선택 신호가 무엇인지 먼저 볼게요.
자, 옷 선택 신호는요. 각각 오브젝트의 모양을 아무거나 선택하는 겁니다. 자, 난수로 보였다가 계속 반복하지 않고 하나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를 바지도 선택하고 상의도 선택하고 모자, 신발을 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코드를 멈춰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호 보내고 기다린 다음에 모든 코드를 멈췄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옷을 코디해서 내가 생일 파티에 입을 옷을 선택하는 것까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신호 보내기 예제 말고 다음 제가 세 번째 파트에 있었던 장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면은 여러 개의 장면을 제가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약간 이야기 형식으로 뭐 내가 여기 갔다가 뭐 하루 일과 같은 경우 네, 장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나의 계획 이런 이슈를 던져서 뭐 연습을 하실 때 뭐 1년 계획 이런 거 아니면 한 달 계획 이런 계획을 장면별로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면을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를 한번 실행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떤 배경이 길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약간 유치원 버스 같은 고양이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이 지금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장면이었다가요. 장면이 바뀔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가 가서 벽에 닿으면 네, 장면이 학교 장면으로 바뀌면서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라고 말풍선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어떤 도로에 있는 장면에서 학교 장면으로 바뀌었는데 뭔가 자동차가 쭉 이어지는 모양, 네, 뭔가 도착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코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면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 두 개의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장면은 도로라고 적혀 있고요. 두 번째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장면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에는 학교라는 장면을 이름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처음 배경이 도로예요. 뒤에 학교 배경이 학교라는 배경을 만들었고요. 장면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용 블럭을 사용해서 장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럭을 보시면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네, 장면이 시작되었으면 지금 도로 장면에서 학교 장면으로 바뀌죠. 네, 그 바뀌었을 때 어떤 그 학교 장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라고 할 때 그 아래에다가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아래 블럭에 하나씩 블럭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면이 시작되면 아래 블럭을 동작한다라고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블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도로 시작하기 블럭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도로 장면을 시작할 때, 네, 그걸 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장면들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도로 장면, 그러니까 장면이 여러 개면 1번 장면 썼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3번으로 갔다가 3번 장면에서 2번 장면으로 다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럴 때 장면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장면 시작하기라는 이 블럭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블럭은요. 다음 장면 시작하기예요. 얘는 두 번째 블럭은 그냥 장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장면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다음 장면 시작하기, 다음 말고도 이전 장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 또는 다음 장면을 시작하기가 필요한 그때는 이 블럭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고양이 버스에만 우리는 코딩을 할 텐데요. 처음에 있었던 장면은 도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장면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 고양이 버스가 계속 반복해서 어떤 좌표값으로 이동하면 될까요? X좌표 이동 방향으로 쭉 이동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네, 3만큼씩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동 방향의 3은 뭐 여러분들이 빨리 많이 가고 싶으시면 5, 10으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3만큼씩 쭉 계속 반복하다가 만약에 벽에 도로 화면의 맨 끝에 있는 벽에 고양이 버스가 닿으면 자, 학교라는 장면을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버스가 쭉 가다가 벽에 닿으면 바로 다음 장면인 학교 장면이 시작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벽에 닿으면 네, 학교 장면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바로 장면이 바뀌게 돼요. 네,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러면 장면이 바로 바뀌었으니까 학교 장면에서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라는 블럭을 쓰면 되겠죠. 장면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러면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이 고양이 버스가 X, Y 정해진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위치에서 학교 교문 앞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교문 앞에 위치 값을 지금 30과 Y좌표 값은 마이너스 80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초 동안이니까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모양으로 학교 앞 교문 앞에 자동차가 서겠죠.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를 4초 동안 말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장면을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바꿔서 장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장면 이동하는 거는 또 많이 쓰이긴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긴 했었어요. 출제가 되는데 장면을 바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또 기출문제를 찾아보셔서 많이 해보시면요. 네, 장면 바꾸기는 크게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변수, 뭐 신호 보내기 이런 거에 비해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호와 장면 바꾸기 블럭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는지 우리가 3급, 2급, 1급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3급 출제 문제이었는데요. 네. 자, 경찰이 교통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네. 그래서 신호 보내기를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가 X좌표로 이만큼씩 반복 이동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너무 잘할 것 같죠? 네. 계속 반복하면서 이만큼씩 X좌표를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가, 나 역시나 자동차네요. 자, 오브젝트가 일단 자동차가 있다는 걸 우리 지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가 신호등에 닿으면, 신호등이 있겠네요. 신호등에 닿으면 교통신호 위반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네. 교통신호 위반이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벌써 지문에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들의 지문에 신호를 보내요, 뭐 받으세요 이렇게 알려주진 않아요. 네. 근데 지금 3급이기 때문에 신호 보내는 거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블럭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상에 표현을 해줬는데요. 2급이나 1급의 경우에는요. 여기서 신호를 보내세요라고 지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를 주어줍니다. 네, 속성에서 만들어 놔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한 후에 신호를 이런 걸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풀면 되는데 1급에서는 신호도 주어주지 않습니다. 네, 변수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급은 내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지문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의 흐름을 먼저 조금 이해한 다음에 코딩을 하시는 게 조금 시간 단축도 되실 거고 흐름의 코딩을 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문을 먼저 흐름을 조금 이해하고 코딩을 하자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동차가 신호등에 닿으면 교통신호 위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교통신호 위반 신호가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는 알고요. 자, 자동차가 경찰, 그럼 경찰이 오브젝트가 있겠구나. 네. 경찰까지의 거리가 80보다 작으면 그러면 자동차가 경찰복에 가까이 왔을 때 자신의 코드를 멈춥니다. 자, 코드 멈추기가 있네요. 그리고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교통신호 위반 신호를 받으면 네, 누가? 네, 경찰이 교통신호 위반 신호를 받으면 경찰 이 모양으로 바꾸고 신호를 위반했다라고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빨강색은 지금 오브젝트가 자동차 오브젝트에 코딩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파랑색은 경찰 오브젝트에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오브젝트에 코딩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고 우리 한번 엔트리 프로그램을 열어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트리 프로그램에서 지금 상태 여기 안에 있는 블럭들과 그리고 오브젝트와 그리고 배경들 실행 화면에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코딩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경찰 오브젝트 있고요. 자동차 오브젝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과 오브젝트에만 지금 이렇게 블럭들이 나눠져 있네요. 네. 블럭들이 경찰과 오브젝트에 블럭들이 위치해 있고요. 우린 여기 두 개에만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아까 보면 이만큼씩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이동하다가 여기 신호등이 있네요. 신호등에 닿으면 어떻게 해라 라고 아까 지문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 오브젝트를 먼저 코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먼저 보시면요. 자, 여기 제가 메모 남겨 있는 게 지문의 내용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서 코딩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가 X좌표로 이만큼씩 반복 이동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가 X좌표로 이만큼씩 반복, 그럼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연결해야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계속 반복하느냐? X좌표를 이만큼씩 자동차가 쭉 이동합니다. 그래서 X좌표를 이만큼씩 바꾸기 블럭을 사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자동차가 이동을 하겠죠. 네,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신호등에 닿으면 교통신호 위반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블럭이 있으면 블럭은 있는 걸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 아래에 다음 블럭들을 또 연결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기 버튼을 또 클릭하면 자동차가 신호등에 닿으면 여기 있죠. 자동차가 신호등에 닿으면 교통신호 위반 신호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속성창에 보시면요. 교통신호 위반이라고 다 만들어 놨고요. 블럭까지 다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신호 위반 신호를 보냅니다. 자, 자동차가 X좌표로 이만큼씩 이동하다가 여기에 닿으면, 신호등에 닿으면 교통신호 위반을 누구한테 보낼까요? 네, 경찰한테 보내겠죠. 그럼 경찰은 그 신호를 받아야겠죠? 네, 오브젝트끼리 신호 주고받는 게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블럭. 자, 순서대로 그냥 빈 공간에 위치를 한 후에 나중에 조립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에 하시면 그걸 다시 뗐다가 다시 연결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지문에 있는 내용을 먼저 빈 공간에 위치를 해서 조립을 한 후에 그리고 연결하셔도 되세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은요. 자동차가 경찰까지의 거리가 80보다 작으면, 자동차가 신호등을 지나서 경찰과의 거리가 80보다 작아지면, 자, 경찰 앞에 도착하면 그 의미겠죠. 자, 그러면 만일 경찰까지의 거리가 80보다 작으면 자신의 코드를 멈춥니다. 자, 자신 코드 멈추기가 있죠. 네, 자신의 코드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이 경찰 오브젝트겠죠. 네, 이 코드를 멈출 겁니다. 계속 이동하던 자동차. 네, 계속 이동하던 자동차가 이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코드 멈추기를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서 시작하기 아래 넣고요. 네,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는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먼저 코딩을 완성하기 전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자동차가 쭉 가다가 경찰 80cm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럴 때 모든 자신의 코드를 멈췄기 때문에 가던 걸 멈췄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는 코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경찰 오브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찰 오브젝트는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냐 지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교통신호 위반 신호를 받았을 때 이 경찰이 모양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양 탭에서 경찰 1과 경찰 2 모양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 1 모양이 이렇게 뭔가를 들고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 2 모양은 잠깐 멈추라는 그런 모양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신호를 받으면 멈춰라고 하는 그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그게 모양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교통신호 위반 신호를 받았을 때 경찰 2 모양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다음 지문이 경찰은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3초 동안 말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렇게 코딩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자동차 처음에 했고요. 이제 경찰한테까지 했으니까 경찰이 어떻게 실행 화면이 보여지는지 한번 시작하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왜냐하면 언제 교통신호를 위반하였습니다. 경찰하세요가 나오냐면요. 자, 신호등을 지났을 때 우린 신호를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호등이 지났을 때 초록불이니까 자동차가 계속 가니까 정차하세요.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라고 경찰이 얘기한 겁니다. 아, 이제 흐름을 알 수 있겠어요. 아, 우리가 지금 신호등이 초록색이었는데 계속 가고 있었어요. 이만큼. 네. 근데 어디까지? 경찰이 있을 때까지는 그 이후의 문제겠죠. 일단은 지금 신호가 초록색인데 자동차가 지나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신호 위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모양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경찰과의 거리가 80보다 작을 때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흐름이 먼저 사실은 신호등이 먼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신호등에서 먼저 신호를 받아서 먼저 지나갔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은 코딩은 먼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내용의 흐름은 신호등을 먼저 지나갔기 때문에 경찰이 멈췄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급 문제입니다. 2급에서는 신호를 주고받는 걸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가 눈덩이를 굴려서 크게 만들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눈덩이가 점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2급이기 때문에 각각의 블럭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걸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눈덩이가 아이 위치로 계속 반복해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있겠고요. 오브젝트가 눈덩이가 있는데 그 눈덩이가 계속 아이 위치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이동 방향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동해요. 아, 아이가 계속 뭔가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계속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화면에 닿으면 튕깁니다. 화면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블럭 있죠. 그러면 다시 튕겨서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아이 오브젝트에서는 이동 방향,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화면 닿으면 튕기는 블럭을 쓰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덩이는 점점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지게 하는 이 지문 내용은 방향을 5도 바꾸면서 200번 반복하면서 회전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시킵니다. 5도만큼. 5도씩 회전하는 걸 반복해야지만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굴러만 가는 게 아니고 크기도 커져야 됩니다. 눈이 점점점 이렇게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는 크기를 0.2만큼씩 또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회전하면서 크기도 커지구나. 몇 번? 200번. 계속 반복하기 아니고요. 200번만 반복해서 눈덩이를 크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고 200번 반복 후에는 모든 코드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동하지도 않고 더 이상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코드를 멈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엔트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엔트리 화면에서요. 실행 화면을 보시면 아이가 있고요. 아이가 있고 눈덩이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브젝트를 보시면 눈덩이, 눈 모양이 작게 있고요. 크기가 지금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브젝트들은 크기가 100이 초기 값인데요.
작게 일부러 해놨어요. 왜냐하면 눈덩이를 점점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I 오브젝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 지문이 뭐였죠? I가 계속 5만큼씩 반복하죠. 네, 5만큼씩 반복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네, 지금 I에게 코딩을 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I가 이동 방향으로 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좌표값 이동 방향은 흐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흐름의 블럭에서 보시면 그 움직임에 있죠. 움직임 블럭에 보시면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만큼 아니고 5만큼씩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5로 바꿔주시고요. 네, 5만큼씩 이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그 안에 이동하기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5만큼씩 계속 이동하는 거죠. 네. 그런데 두 번째, I가 화면 끝에 닿으면 튕깁니다. 네,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는 블럭을 쓰지 않으면 화면 바깥으로 계속 나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게 움직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서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를 이동 방향 5만큼 움직이기 아래, 네,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동하다가 화면 끝에 닿으면 이 아이가 튕기겠구나라는 걸 한번 실행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튕겨서 다시, 네, 아이가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이는 이제 코딩이 끝났어요. 그러면 눈덩이 오브젝트의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눈덩이 오브젝트는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네, 눈덩이가 I 위치로 계속 반복해서 이동합니다. 계속 반복한다? 왜냐하면 I는 계속 이동하고 있으니까 눈덩이도 I가 따라와야지 I가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와서 시작하기 아래 연결해야 됩니다. 눈덩이가 그러면 이제 I를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I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I 위치로 이동하기는요, 움직임에 있어요. 약간 이동하는 거, 좌표값 이런 것들은 다 움직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눈덩이 위치로 이동하기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갖고 오셔서 계속 반복하기 위해 넣으시는데, 자, 눈덩이 위치로 이동하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코딩하는 건 눈덩이 오브젝트예요. 근데 누굴 따라가야 되죠? I를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I 위치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눈덩이가 계속 I 위치로 이동하면서 I가 이동할 때까지 이동할 때 계속 따라다닌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네, 추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을 5도만큼 200번 반복한다 했습니다. 자, 방향을 5도만큼? 네.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200번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 아니고요. 흐름에서 200번, 10번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와서요. 200번 반복합니다. 네, 얘를 200번. 네, 200번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복하는데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전합니다. 5도 회전할게요. 그러면 회전하는 거는, 자, 움직임에 있죠. 뭔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에서 방향을 몇 도만큼 회전하기 있습니다. 자, 얘를 갖고 한번 와보시면요. 이거 아마 회전하는 거는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쓰는 건 처음이실 텐데요. 방향 90도 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방향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예, 시계 모양의 15도, 30도, 45도, 60도 이런 식으로 이 발을 움직이면서도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제가 몇 도만큼 방향을 돌려야 되냐면 5도만큼 돌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신 후에 숫자를 5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5도만큼 회전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도만큼 200번 회전할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크기를 또 0.2만큼씩 바꿉니다. 그래서 크기는 생김새에 있습니다. 생김새에. 그래서 생김새에서 크기를 몇 만큼 바꾸기 있죠. 네, 크기를 10만큼 바꾸기 블럭을 가져와서 방향을 돌리면서 크기까지 같이 돌리는 거예요. 크기까지 같이 키우는 거예요. 크기는 몇 만큼? 아까 여기 눈이 20이었어요. 여기 크기가요. 그쵸? 20에서 0.2만큼씩 커질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0.2만큼 바꾸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걸 몇 번? 200번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블럭 보시면 200번 반복 후에는 모든 코드를 멈춥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코드 멈추기는 우리 여기 흐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모든 코드 멈추기를 아래에 넣으시면 반복하기가 끝나면 아이가 움직이는 것도 멈추고요. 눈덩이도 멈추고 다 멈추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보았고요. 우리 실행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실제 눈덩이가 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아이 위치로 이동하면서 지금 이게 몇 번, 한 두세 번 반복했는데요. 화면에 아이가. 그때마다 눈덩이가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굴러가는 모양, 5도씩 회전하는 걸 200번 반복했고요. 그리고 크기도 0.2만큼씩 커져서 처음에 20이었던 크기가 200번 반복한 후에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행 화면으로 아이가 눈덩이를 크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때 사용했던 게 바로 신호 보내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으실 거예요. 아, 신호 보내기가 분명히 파트인데 왜 신호 보내기 없지? 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만 먼저 보여드린 건데요. 자, 속성을 여러분들 들어가 보셔야 돼요. 자, 속성을 들어가 보시면요. 완성이라는 어떤 신호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어서요. 항상 먼저 2급 같은 경우에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속성이 만들어져 있는지,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있으면 그 블럭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신호 보내기를 안 썼어요. 그쵸? 자, 그러면 신호 보내기가 완성이라는 이름의 신호를 보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어디에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좋을까요? 자, 우리는 눈덩이를 굴려서 완성이 된 다음에 그 완성이라는 신호를 누군가에게 보내라 라는 의미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코드 멈추기를 약간 빼시고요. 자, 먼저 눈덩이가 벌써 200만큼 커졌어요. 그럼 완성됐죠? 자, 그럼 그 아래 신호를 뭐를 보낼까요? 완성 신호를 이때 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서 완성 신호 보내기 있습니다. 얘를 보내요. 그런데 이 신호를 누구한테 보낼까요? 아이한테 보내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이는 이 신호를 받으면, 완성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모든 코드를 멈춰야겠죠. 왜냐하면 아이가 계속 이동하던 거를 멈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코드 멈추기를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아까와 같은 코딩을 했었을 때도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쵸? 네, 실행하는 데는 문제 없고 코드상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신호 보내기, 완성이라는 신호를 보내라는 걸 써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점을 할 때도 부분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다 실행됐을 때 뭐 몇 점을 또 주고요. 이 블럭들을 썼을 때 몇 점을 줍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실행이 됐으니까. 하지만 신호 보내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 보내기를 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학생의 경우에는 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속성에 들어가서 변수와 신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완성 신호를 써서 한번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똑같이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죠? 네. 신호 보내기를 쓰지 않았는데도 실행하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성이라는 신호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신호를 써서 코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신호와
네, 신호 보내기를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제, 네, 복제와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